주어하고 동사를 할 건데, 지정이는 주어하고 동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해석되는 말을 주어 동사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말을 주어 동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저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동사가 뭐냐면, 영어는 이제 그 조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거고, 동사는 그 다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밖에 안 된다고. 항상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밖에 못 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해야 그게 영어니까 항상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장이 좀 확장을 할 건데,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잠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제 동사가 하나 더 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 동사는 뭐뭐 하다란 말이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거니까 모양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ing하고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본동사나 뭐 정형동사라고도 하고, 얘를 이제 투 부정사, 얘를 동명사나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준동사라고 더 부릅니다. 자, 뒤에 오면 그런다고 치고, 이제 앞에 오면 더 헷갈리게 되는데, 앞에 오면은 내가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주어 자리에 뭐가 끼어 들어가니까 주어하고 헷갈릴 수 있겠잖아. 그죠? 그럼 1번이 반장인데, 반장 앞에 누가 앉아 있으면 다른 반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거 반장이 될 거냐고.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끼어 들어갔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컴마를 찍습니다. 컴마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되냐고. 컴마를 안 찍으면 주어가 돼요. 이따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동사가 또 들어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꿔? 똑같이 바꾸겠죠? 네.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면 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다. 무조건 쓰고 외워야 돼. ing나 ed가 맨 앞에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되고, 지금 중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사구문이 됩니다.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이 시간 조건 양보 뭐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야. 네, 이러면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더 나올 때는 어쨌거나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뒤에 나올 때는 그렇다고 치고 앞에 나올 때는 주어랑 헷갈리기 때문에 컴마를 찍지 않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컴마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컴마를 안 찍어 볼게요. 그럼 주어가 되죠. 네. 그래서 엊그제 뭐 가목적어 그때도 말했다시피 ing나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어처럼 해석하면 되니까 뭐 하는 것은 있겠죠. 금방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컴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막 설명할 때 컴마 어쩌고 되게 말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컴마가 자리를 구획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좀 다른데, 이게 주어 동사 덩어리가 있는데 동사가 한 번 더 끼어 들어가면 이제 뒤의 경우는 이제 막무가내로 쓰면 되고, 앞에 부분은 실은 투부정사나 ing나 pp 형태가 앞에 들어갈 때 컴마가 있으면 그때는 해석을 좀 달리해서 ing가 맨 앞에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은이 아니고 뭐뭐 하다가 하면서, ed는 좀 다르겠죠. ed는 과거분사니까 뭐뭐 되었기 때문에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맨 앞에 나오면, 투부정사 맨 앞에 나오면 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지만 독해에서 99.9% 못 막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 못 막기 위해서는 목적이야, 목적. 모든 글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을 거야.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원인결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득 구문 같은 거. 목적 그런 거 막 정리하잖아요. 그런 문장에 보면 무조건 해석을 잘해야 돼. 글 전체의 목적이나 결과가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주제문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죠.
자, 이번엔 조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큰 말을 찍는다고? 접속사를 써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접속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오거나 하면 되는데, 2번 경우는 좀 다른 게,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주어 자리에 주어 아닌 게 끼어 들어가면 이렇게 컴마가 생기고, 맞지? 좀 다르죠? 2번을 좀 어렵게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3번을 좀 어렵게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주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컴마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할 텐데 내가 목적어가 길어지면요 접속사 조동사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어가 길어지게 되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뭐랄까 해석도 좀 어렵고 앞에 말이 너무 기니까 사설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가 길어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글을 읽다가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니까 이제 이 3번 구조가 개인적으로 나도 조금 구조 파악이 안 될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런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니까 명사들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이따가 이제 문장을 보면서 조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때는 빨리 앞에 것이 조동사 덩어리가 와가지고 명사절 주어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주어를 처리하고 다시 동사를 가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확장을 되는 것이 두 번 봤지. 첫 번째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오고 두 번째는 조동사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나오거나 컴마가 나오고 하면은 끊어가지고 해석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이제 고기도 너무 크면 한 번에 먹기 삼키기 힘드는 거하고 똑같이 먹기 좋게 잘 넣는 거하고 똑같이 앞에 있는 조동사하고 뒤에 있는 조동사를 이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잘라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 할 거야.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이거야, 이거. 무조건이죠.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해야 되고 제일 어렵겠죠. 이 접속사가 있으면 잘라서 해석하면 되는 접속사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say나 think나 believe나 다음에 that을 안 써도 되죠. 중학교 때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다면 고등학교 때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제 했었던 와 이거 뭐 어려웠죠. 어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홀드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홀드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잡다란 말인데 잡다가 아닌 것 같죠 지금 느낌이. 이따가 우선 봅시다. 학교에서 콘클루드란 단어 나오면 되게 반가워할 거야, 그죠? 무슨 뜻입니까? 고3 콘클루드 웃기고 있네. 추측을 왜 네가 아니에요 진짜. 학교에서는 아마 컨클루드란 단어를 무조건 외우게 시킬 것이고 수비란 단어가 뭐 가정하다, 수축하다 뭐 그런 뜻으로 보고 홀드는 선생님이 막 물어볼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뜻이 있다고 막 강조를 할 건데 이제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진은 잘 알겠지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앞에 있는 동사는 그냥 어떤 말을 할 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글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다 똑같죠?
내용은 뭐야? 나 대통령 그만둘 거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는 뭐가 나와도 똑같아요. 말한다, 발표한다, 담화문을 읽습니다. 다 같은 말이야. 결국 우리는 뭐만 들으면 돼? 대리아만 잘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말할 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러면 대수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리아를 잘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A번 같은 단어는 쉬우니까 대수를 많이 생략을 하고요. B번 같은 단어는 뒤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나 긴 문장이 올 거니까 대수 생략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고 문법책에 실제로 나와 있으니까 대리아를 잘 해석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접속사가 빠질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 홀드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어떤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 잡고 있는 거니까 뭐 견지하다 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 왜? 대리아만 해석하면 됩니다. 어제만 나왔던 하이퍼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아만 읽으면 됩니다. 나 대통령 그만둘 건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계속 할 건지 그것만 읽으면 된다고. 앞에 대은 소개, 뒤에 대시 진짜. 그래서 대리아만 읽으라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경우죠. 이렇게 쓸게요. 이때 대를 생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을 거야. 뭐? 앞에는 명사를, 뒤에는 조동사가 수식할 때 관계대명사 whom이나 관계대명사 which나 관계대명사 대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죠.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생략 뭐 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쌤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이때 구조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절반 영어는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연달아 나온다면 두 번째 명사 다음에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구조 파악을 하면 됩니다. 영어는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쓸게요. 자, 사이좋게 하나씩 생략하고 있죠. 세 번째. 가정법에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왔으면 오늘 토요일 안 나오도 되는데, 뭐 이런 말을 쓸 때 가정법인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구조는 너무 길고 가정법은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f를 좀 빼려고 그래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우선은 언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영어에서 안 되는 구조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구조를 외우면 돼요. 영어에서 딱 하나 안 되는 구조가 있다면 바로 이게 조동사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뭐가 안 된다고? 혜진아? 조동사 컴마 조동사야. 꼭이야, 꼭이. 이거 알면은 한 어려운 문제가 세개가 해결이 한꺼번에 돼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적의 공식, 고3들도 잊지 않는 무적의 공식. 조동사 컴마 조동사는 절대 안 됩니다. 제자가 뭐가 안 된다고? 조동사 컴마 조동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if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때 if 자리를 대신하는 동사의 모양은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이 세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음표가 없는데도 워나 헤드나 슈도가 앞에 튀어나왔다면 거의 벽발벽중은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구조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3번 구조는요, 이제 고3들은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주 보면 볼 수 있고, 2학년들은 아무리 자주 봤자 6개월에 한 번, 두 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6개월에 한두 번 보거든.
그만큼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학교에서 시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구조를 설명을 했어. 무조건 소수점, 무조건 냅니다. 안 내면 안 돼. 쌤 너무 반가워요. 이런 구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막 총동원 돼서 뭐가 나왔다는 게 나오면 너무 반가우니까 막 쌤들이 막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어. 무조건 낼 거야. 동시에 이런 구조 역시 해석이 좀 안 되고 구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고3 EBS 같은 거 읽을 때는 아마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사이좋게 하나씩이야, 그지? 정확하죠? 명사들의 산하, 동사들의 산하, 부사들의 산하가 생략이 되니까 이 경우는 접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 이 구조가 가장 실은 파악하기 힘들죠. 이제 글을 읽을 때 얼마든지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를 잡고 끊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이때는 컴마가 없죠? 그럼 주어라고 그랬잖아? 명사절.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니 접속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아마도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접속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는 빨리 대답 안에서 또 잘라가지고 해석을 할 때 아까처럼 컴마를 잘라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명사절로 자르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지금 명사들 주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투부정사 ing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다 없다? 없으면 주어입니다. 있으면 바뀝니다. 있으면 말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하겠어. 그다음에 있으면 뭐라고? 분사구문이니까 걷다가 걸으면서 걸으니까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거라 그랬죠. 접속사가 맨 앞에 튀어나와 있으면 뒤에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컴마가 없으면 빨리 두 번째 동사를 진짜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또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즉 가장 어려운 구조일 것 같아. 항상 해석을 해도 나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는 게 아마 여기 부분일 것 같으니까 명사들이 주어가 나올 때만 신경 쓰시면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죠. 이 부분은 그죠? 네, 대서 자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관계대명사 나오면 빨리 보다 위치를 앞에 있는 명사라고 반복돼서 해석을 하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어가 길어지면 길어졌지 목적어가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어가 길어질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것만 조금 파악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동사가 연달아 두 개가 나올 때는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니까 빨리 앞에 동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이런 경우는 조금 잘라서 해석하면 좋겠죠. 3번은 이제 잘 나옵니다. 문장 맨 앞에서는 동사 모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어 모양이죠. 즉 투부정사나 ing. 그 다음 명령문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동사 원형입니다. 혜진 어떻게 구분해? make sure인지 making sure인지 어떻게 합니까? 문장 맨 앞에 있는 동사 모양이 두 가지가 다 되니까 동사가 뒤에 있으면 주어 모양을 쓰면 되고요. 동사가 안 보이면 이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동사 원형이 맨 앞으로 가는 명령문이 됩니다. 알겠어?
이 문장은 before부터 잘라가지고 before부터 새로운 조동사가 시작하니까 before 앞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하는데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가 맨 앞에 가는 명령문이 됩니다.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다가 뭘 써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컴마를 찍어서 컴마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주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안 나옵니다. 옆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갑시다. 자, 잘 봐야 돼. 여기가 제일 어렵고 항상 맨 처음에 있는데 맨 처음에 있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거나 어떻게 한다고? 자, 봐.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주어동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뭘 하라고? 이거를 해야 돼. 안 하면 못 풀어. 알겠죠? 뭘 하라고? 이걸 하세요. 안 하면 못 푼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라고? 이거를 해야 돼. 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자,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가요? 그죠? 근데 뭐가 끼어 들어갔어? 이게 끼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삽입구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구조니까 이건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여기 끊어서 이렇게 되죠. 6번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끊으면 돼. 6번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문제죠. 문장 맨 앞에서 동사 원형이 ing라는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아까처럼 안 나오니까 컴마를 끊어가지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할 때 그 지점에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하고 6번까지 이 문제들은 만약에 독해에서 나왔다면 이런 글은 한 3줄 4줄 넘어가는 글들이에요. 그러겠지, 그죠? 반을 자르면 되게 긴 문장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동사를 해갖고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A번도 그렇게 하고 B번도 그렇게 해갖고 조금씩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지, 문법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풀면 되겠다 말이지. 해봐라. 1번 답은? 2번 답은? 응. 3번 답은? 4번 답은? 5번 답은? 아, 동사니까 퍼폼이라고. 또부동사 ing랑 pp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6번 답은? 여기 뒤에를 봤을 때 동사가 있는 점들을 판단하는데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맨 앞에 오는 명령문이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6번 같은 문제가. 자, 2번부터 할게요. 2번은 이거를 익지로 적어서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새로운 조동사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사대리가 되잖아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혜진아, 틀리지. 그 다음에 2번 조동사 끊고 that 다음에 조고 여기다 조동사 쓰고 투부정사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동사가 됩니다. 맞습니까? (3번) 주어, 주어동사, 동사 여기다가 that을 억지로 끼워 놓고 주어동사. 그럼 맞습니까? 네. 어떻게 고쳐야 돼요? say 씁니까? say입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s가 있잖아. s를 빼.
4번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네. 그죠? 맞습니까? 5번은 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아? 쇼야, 소스야? 오케이. 6번이 가장 어렵고 저번에 수업 들었다면 6번 제가 해석했던 기억이 날 거야. 아, 네. 6번은 이제 오늘 배웠던 걸 이제 다 집결시켜서 해석 연습도 해보고 고조팍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줄이죠. 이건 만약에 독해에서 만났다면 6줄짜리입니다. 이런 글은 실은 좋은 글은 아니죠.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썼으니까. 어쨌거나 해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엠퍼시스란 말은 무슨 말인데? 강조라는 뜻인데 첫 번째 강조, 두 번째 강조. 그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동사들이가 되기 때문에 모양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드로 이렇게 고쳐보고 나서 봅시다. 지금 봐야 이제 And the children of Latino immigrants 이미그런트 뭐예요? 네, 이민, 라틴계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컴마까지 끊죠. 대언은 그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부모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틴 부모님들이 엠퍼시스 뭘 강조를 하냐면 첫 번째 강조하는 것과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나오잖아. 그죠? 잘 봐 이제. 3학년들이 해석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부동을 표시를 하십니다. 영어에서 비교하고 대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보다 수학을 잘합니다. 뭔 말이야? 영어 못한다는 얘기야. 전 수학보다 영어를 잘한대요. 걔는 수학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의 의미라. 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이라 그랬죠? 레슨은 빨리 바꿔야 돼. 영어는 이제 말을 좀 돌려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좀 덜 배고픈데요. 뭔 말이야?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뭐를 강조하고 여기를 강조하고 여기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뭐를 강조하고 여기를 강조하고 여기를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동그라미는 뭐고? understanding,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죠? respecting the teacher's authority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뭐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네거티브 같은 단어에다 밑줄을 쳐갖고 문제를 내면 엄청 좋은 문제가 되겠죠.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빨리빨리 그 부동어 나오면 빨리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앞에 거를 더 강조하고 뒤에 거를 덜 강조하고 하지 말고 부정 긍정으로 하시고, 만약에 레스라고 돼 있어서 부동어가 나오면 빨리 이제 부동어로 반대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으니까. 영어에서 굉장히 대조나 비교나 원인 결과는 절대로 빈칸으로밖에 안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도식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